일본 사뭉엔드 PLANC. 일본 통일을 꿈꿨던 오다 노부나가. 마이너스 화승총을 활용하여 일본 통일에 가까이 가다. 1543년 포르투갈인들이 탄 배가 일본 규슈의 다네가 섬에 착륙하면서 조총 화승총을 들고 왔다. 섬의 영주는 두 정의 화승총을 구입한 뒤 전국의 대장장이를 모아 화승총을 만들도록 한다. 2년 뒤 일본에서 처음으로 화승총을 만들며 전국으로 유통은 되지만 곧바로 주요 무기로 쓰이지는 못했다. 복제품이라 해도 가격이 비쌌고 일본은 습도가 높고 비가 잦아서 화승총의 심지에 불이 잘 붙지 않아 발사가 어려웠다. 사용법 또한 어려워서 한 발에 2030초를 걸렸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일본은 50년 이내에 세계 최대의 화승총 보유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15, 16세기 일본은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로 강력한 영주들끼리 경쟁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일본 막부 시대에서는 천황 아래 쇼군, 그리고 각 지역의 영주 다이묘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무사 계급으로 나뉘어 있던 시대였다. 하지만 전국시대에서 쇼군의 권력, 지위는 약했고 영주들 간의 전쟁이 100여 년간 지속되었다. 100여 년간 땅의 영역도 계속 달라지게 되었고 일본에서 화승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오다 노부나가. 이때 일본에서는 오다 노부나가가 화승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을 평정했다. 오다 노부나가는 오와리 지역 지금의 나고야를 다스리면서 정략 결혼으로 상업, 무역망을 확장했다. 그는 화승총, 값비싼 대포까지 갖추면서 막강한 군대까지 운영했다. 오다 노부나가는 매우 다혈질로 다른 사람의 체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잔인한 면모가 있었다. 막강한 자금, 군사력으로 영토를 넓혀가던 오다 노부나가는 천하포무라는 꿈을 꾸게 된다. 무력으로 교토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평정하겠다는 뜻으로 당시 교토를 장악하는 것은 천하를 장악하는 것을 의미했다. 1568년 오다 노부나가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당시 13대 쇼군이 죽고 14대 쇼군이 등극했을 때 그의 동생은 반란을 일으켰고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함께했다. 결국 14대 쇼군의 동생이 15대 쇼군이 되고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에 입성한다. 그는 새로운 쇼군을 내세워 실권을 장악하고 영토를 교토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쇼군에게 요청하여 대량으로 화승총을 제작하도록 하여 천하통일의 꿈에 다가서게 된다. 그런데 오다를 반대하던 세력 중 동쪽의 다케다 군대와 맞붙어 나가 시노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다케다 군대는 최정예 기마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다는 보병이 대다수였다. 그럼에도 오다는 3천여 명의 화승총 부대를 만들어 압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로 화승총은 일본의 주력 무기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일본의 전쟁사에는 대변혁이 일어났고 임진왜란을 거쳐 주요 무기가 화승총으로 변화하였다. 이 전쟁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한 공을 세웠다. 도쿠가의 이에야스. 도쿠가와는 오다와 연합하여 전쟁 하루 전날에 다케다 군의 힘을 빼놓는 역할을 했다. 기습 공격으로 후방을 차단해 퇴로를 차단했고 다케다 군대는 진격밖에 할 수 없었다. 결국 돌격만 하는 다케다 군대를 향해 오다 군대가 화승총 공격으로 승리했던 것이다. 이에 도쿠가와의 영토 또한 확장되게 되었다. 도카가와 이에야스는 오다의 적장 중 한 명이었지만 적군의 인질에서 오다의 편으로 변했다. 도쿠가와의 집안은 나고야 근방의 아카자키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지원을 받기 위해 도쿠가와가 6살의 나이에 인질로 보내졌다. 인질이 된 도쿠가와는 이마가와의 조카와 혼인하고 1560년 전쟁에서 오다에게 패배한 이마가와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도쿠가와는 오다와 동맹을 맺고 자신의 아들을 오다 노부나가의 딸과 결혼시켰다. 그런데 오다 가문의 며느리와 이마가와 가문의 아내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다. 그러자 오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남편 시어머니가 첩자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했다. 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내와 아들을 죽여버리며 자신의 충성을 입증했다. 오다는 최고의 권력자였고 도쿠가와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했던 것이다. 오다 노부나가로 인해 인생이 바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신의 주군이 죽은 뒤 후계에 간섭하고 결국 전국을 통일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편 오다에 가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를 충성하며 따랐다. 도요토미는 오다를 만나기 전에 가난한 하층민이었는데 오다를 만난 뒤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겨울에 오다의 신발을 품어 미리 따뜻하게 데워놓았다는 설이 있다. 오다는 원숭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하대했지만 도요토미는 꾸준히 충성을 바쳐 장수로 진급했다. 도요토미는 오다를 위해 모리 가문이 지키고 있던 서쪽으로 향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모토리성을 함락시키고 천혜의 요새였던 비추다카마스 성에 3만 명의 병사들과 도착하게 된다. 북쪽에는 산, 남쪽에는 강 가운데 늪지대에 성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 결국 도요토미는 한 가지 작전을 세우는데 3만 명의 병력으로 성을 포위하고 강을 막을 둑을 쌓았다. 12일 만에 제방을 완성하며 둑을 막아 강물이 넘쳐나고 장마 기간이 겹치면서 성은 물에 잠기게 되었다. 성 안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물이 많아지자 결국 도요토미가 압승을 하게 된다. 이 전쟁으로 오다는 전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오다는 전국 통일은 이루지 못했다. 도요토미의 지원 요청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비추다카마스 성으로 이동하던 중 교토에 들러 혼노지 절에 머무르게 되었다. 아케치 미쓰히데가 갑자기 출정지를 변경하여 혼노지로 향했다. 왜 갑자기 병력을 돌려버렸을까? 아케치 미쓰히데가 오다를 배신한 것이다. 아케치의 반란군과 오다의 호위 무사들이 싸우게 되었고 결국 1582년 오다는 부하의 배신으로 할복으로 생을 마감했다. 배신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다의 불같은 성격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가장 충성스러운 가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의 후계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망 소식을 듣고 3일 만에 철군했고 배신자가 있는 교토로 향했다. 그는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200km를 달려 일주일 만에 교토에 도착했고 오다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내며 2만 명의 병력을 더 얻어냈다. 반면 아케치도 주변에 원군을 요청했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살아있다고 믿은 영주들이 거절했다. 결국 도요토미의 군대가 아케치의 군대를 격파하고 오다 12일 만에 전국의 주도권을 획득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후계자가 될 명분이 없지만 후계자 계승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첫째 아들은 아케치와의 싸움에서 사망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첫째의 아들로 후계자가 추려졌다. 오다의 손주 히데노부는 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휘두르기 쉬웠던 것이다. 셋째 아들이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싸움에서 지면서 할복을 하게 된다. 둘째 아들 오다 노부카스는 도요토미에 의해 쫓겨나 반기를 들었다.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둘째 아들의 편을 들었다. 결국 1584년 오와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승리했다. 도요토미는 패배하기 직전 오다의 둘째 아들과 단독으로 화해를 해버린 것이다. 도쿠가와도 어쩔 수 없이 도요토미와 화해하게 되면서 전쟁은 막을 내렸다. 결국 도요토미는 일본을 평정해 나갔고 1590년 전국 통일을 한다. 이에야스는 에도 쪽으로 쫓겨났는데 그 후 도쿠가와는 버려진 에도 땅을 농지로 개발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등 발전시켰다. 결국 이에야스는 도요토미의 다음 가는 부유한 영주가 된다. 그때의 에도가 바로 현재의 도쿄였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백 현재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관백은 천황을 대신해 정무를 총괄하는 관직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신분의 제한이 있어 쇼군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다. 쇼군이 되려면 반드시 무사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본거지였던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상 네트워크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토를 잇는 물류 거점지, 국내외 여러 곳과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위치였다.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온 통신사를 통해 서신을 보낸다. 일명 정명가도 명나라로 향하는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2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마이너스 전쟁이 끝나지 않아 일본의 상황도 바뀌다.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까? 하나는 영주들을 달래줄 땅이 필요했고 하나는 전쟁을 통해 명나라를 차지하고 동아시아의 해상 거점을 통한 지배를 꿈꿨던 이유가 있다. 게다가 명나라는 만력제가 재위 중이었는데
이때부터 내부적으로 삐걱대고 무너지고 있었다. 명나라의 무능함, 조선의 방심을 토대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도요토미가 생각했던 전쟁의 핵심은 무기였다. 전쟁 전까지 1천여 척의 병선을 확보했고 각 영지에서 거둔 세금으로 유럽산 화승총, 실탄, 화약 등을 구매했다. 게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의 전진 기지이자 교통, 보급을 맡을 후방 기지로 히젠 나고야성을 짓는다. 수십만 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제반 시설들도 갖춰나갔다. 도쿠가와 이에스는 임진왜란에 불참했다. 결국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다. 하루 만에 부산을 함락시켰고 한 달 안에 한성을 점령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복하여 땅을 나누고 인도 정복까지 꿈꾸었다. 일본군은 함경도까지 점령했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신을 가며 두 아들은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일본은 화승총을 이용하여 조선을 밀어붙였다. 조선은 화승총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조선인을 벤 숫자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머리에서 귀, 나중에는 코를 베서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코 영수증이 지금 역사에 남아있다고 한다. 귀, 코 무덤은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 전쟁의 판도는 조금씩 바뀌게 된다.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일본 해군을 격파하면서 연전연승을 했다. 그 결과 조선은 제해권을 장악하고 일본은 수로를 통한 보급로가 막혀 빠른 조선 정복에 실패했다. 게다가 명나라 황제 만력제가 조선의 10만 대군을 파병하여 참전했다. 그리고 명나라를 통해 국제용병 해귀프럼 포르투갈, 사실상 아프리카 노예가 투입되었고 일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결국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군대 물자를 내줬던 영주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에스는 관동 지역에서 힘을 길렀다. 임진왜란 도중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전쟁 자금이 필요해지자 일본군들은 조선인들을 일본, 포르투갈에 팔아넘겼다. 조선 땅에서 대항해 시대의 노예 무역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일본군들이 조선인 납치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여겨 포르투갈에 무작정 팔아넘겼다고 한다. 끌려간 조선인만 해도 10만 명이었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정유재란과 도요토미의 죽음. 일본은 빨리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명과 일본 측이 원하는 조건은 달랐다. 일본은 조선 팔도 중에 사도를 일본에 완전히 넘기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고 결국 1597년 도요토미는 협상 결렬을 알리며 2차 파병을 했다. 이제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에도 조선만의 화승총이 생기게 되었고 의병,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명나라 군대의 활약으로 일본은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 그런데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일본은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게 된다. 아직까지 사망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드디어 7년 만에 전쟁이 막을 내렸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비상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5명의 원로들에게 아들의 미래를 맡기며 눈을 감았다. 5명의 원로 중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있었다. 하지만 도쿠가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영주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 도쿠가와를 지지하기 시작한다. 세키가하라 전투와 에도 막부. 1600년 도요토미의 가신이었던 이시다 미스나리가 반 도쿠가와를 내걸면서 일본을 두고 도쿠가와와 마지막 대결을 하게 된다. 세키가하라 전투의 시작이었다. 세키가하라는 평원지대로 도쿠가와는 병력을 둘러 나누어 미스나리의 군대를 양쪽에서 포위하고자 했다. 미스나리 또한 도쿠가와 군대를 유인해서 사방에서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막상막하의 상황에서 미스나리의 군대 중 일부가 명령에 불복종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였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배신을 했는데 정유재란 때 미스나리가 히데아키를 좋지 않게 보면서 도요토미에게 고자질을 하여 특권을 회수하도록 했던 것이다. 히데아키 군대는 오히려 미스나리 군을 공격했고 전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미스나리 측 다른 영주들도 배신을 시작했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완벽한 승리로 전쟁이 끝나고 그의 시대가 시작된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으로 즉위하며
에도 막부 1603만 1867년도 국화와 막부 시대가 열렸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에게 반대했던 영주들은 쫓아내고 자신의 세력을 에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권력을 유지했다. 이에야스는 이전과 다른 평화의 시대를 운영하면서 국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벌거벗은 세계사 48회 요약 일본 전국 사몽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3년 포르투갈 배가 일본에 우연히 들어오면서 화승총이 들어오게 된다. 2년 뒤 일본용 화승총이 만들어지지만 곧바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15세기, 16세기 일본은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로 강력한 영주들끼리 경쟁하였다. 100년간의 전쟁 뒤 오다 노부나가는 천하포부의 꿈을 꾸고 제15대 쇼군의 반란을 지지 성공시키면서 교토에 입성한다. 반대 세력 다케다 군대와의 전쟁에서 화승총 부대를 통해 승리를 거두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한 공을 세웠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기 위해 아내와 아들을 죽이면서 충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충성을 하다고 비추다카마스성을 정복하던 중 1582년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스히데의 반란에 의해 죽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오다 노부나가의 손자를 후계자로 올린다. 1590년 전국을 통일하고 이때 쫓겨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땅으로 쫓겨나 에도를 개발했다. 같은 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정명가도를 선포하고 2년 뒤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임진왜란에서 일본은 하루 만에 부산을 함락시키고 한 달 안에 한성을 점령한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활약, 명나라의 10만 대군 지원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영주들이 불만을 표출한다. 일본은 10만 명의 조선인들을 노예로 넘겨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강화 조약을 맺고자 하나 원하는 조건이 달라 결렬된다. 1597년 일본은 협상 결렬을 알리며 정유재란이 발발한다. 그런데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160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아 이시다 마스나리가 반발하면서 세키가하라 전투를 일으키고 승리한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으로 즉위하며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린다. 19세기 중반